R&D 사업의 특허 IP 분석 또는 특허 차별화 전략에 대한 내용을 서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스마트 심재만 변리사라고 합니다. HC CTO 협의회 영남지회 모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뢰받은 내용은 기술 개발 과정에 가끔 의무화시키거나 권장되고 있는 IP R&D란 무엇인가, IP R&D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약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최종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최종 목표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시행 과정, 시행 방법론들이 개발 과정에서야 큰 문제가 없지만 개발 후 의미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타 기업에 의하여 지식대상권으로 이미 보호되고 있다면 개발 과정까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내가 설정한 개발 목표와 개발 과정들이 타사에 의해 확보된 지식재산권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일정 부분은 검토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국내 정도는 일정 부분 검토될 수 있겠지만 해외의 사업 개발 완료 후 사업화 단계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이나 예를 들면 유럽이나의 특허권에 저촉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발 목표의 수정은 없겠지만 개발 과정에서 그 과정이 과연 타당한 방법론인지에 대한 검토도 한 번쯤 물론 정확히 설정됐다면 계속 그 방법론을 가겠지만 그 방법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수정해야 될 문제가 가끔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전에 이와 같은 최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달성하는 과정에 설정된 개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타인들은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적어도 1년 안쪽에서는 내가 설정한 개발 방향 목표에 대하여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검토가 IP라고 하는 특허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특허 내용만으로 그걸 볼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겠죠. 볼 수 없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허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런 특허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그런 최종 목표나 개발 과정이 타당한지 또는 대안이 있는지를 과연 살펴볼 수 있느냐,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 그 방법론에 관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R&D는 앞단은 이제 필요성 부분이라 쭉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IP R&D는 절차가 목표나 개발 방향에 관한 내는 개발 구성, 구체적인 개발 요소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출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동향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동향조사는 요소 기술별로 때로는 최종 완제품의 기준으로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분류된 기술별로 특허 기술의 분류인
7만 가지 안쪽에 있는 다양한 기술 방법론들을 조사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지를 조사하는 그 동향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동향조사를 통해서 기술의 트렌드, 요소 기술들이 어떻게 기술이 변화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기술 내용들을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위해 출원됐던 기업별로 어떠한 변화, 어떤 지식재산권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한 특허 동향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 동향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와 연관성이, 우리의 방법론과 연관성이 많이 비슷한 유의 것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요소들만 별도로 또 뽑아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아직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특허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분석을 하는 정성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성 분석은 결국에 특허권 해석을 해서 해석된 특허권에 내 최종 제품이 과연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는 개발 요소, 개발 과정들에 있는 하나하나들이 과연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은 특허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이 경쟁사의 특허 동향을 통해서 바라본 예측된 관점에서 향후에 우리가 개발 끝나는 건 2년 뒤인데 이 기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1년이나 우리가 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 또는 우리가 개발이 완료돼서 출원해서 등록받기 이전에 이러한 기술들을 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도 고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번 볼 때 구간을 나누어서 연도별로 어떤 기술의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떠한 요소 기술별로 특징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거기에서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아직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특허들을 분석해서 내가 향후에 개발 완료되거나 개발 예정인 부분들과 침해 저촉 관계가 예상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1단계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과정까지 대략 2단계 문제 특허 회피 전략이라고 하는 것까지 분석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된 과정들이 특허 침해가 전혀 없다, 예상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100% 침해가 될 거라고 우려가 된다면 그 중에 가장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아서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시식권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겠죠. 시식권을 얻거나 특허를 매입할 때, 매입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식권을 얻을 때는 내가 줄 특허가, 상대가 필요한 특허가 있다면 실시료를 되게 낮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는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 기술 내지는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공하면서 딜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전 조사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친 이후에,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방향 또는 개발 방향을 살펴봤고 예측도 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법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걸 통해서 공백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와 같은 얘기를, 그 공백기술을 어떻게 특허권을 확보하거나 기술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원천
유망 특허 발굴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찾으면 공백 기술의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특허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허가 되지 않았고 나무도 출원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원천성에 가까운 특허일 가능성이 높아서 원천 유망 특허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공백 기술은 내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는 다른,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를 내가 가짐으로 해서 경쟁사와의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야의 추진을 통해서 생산 공정의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얻어진 것이 결국에 새로운 방향을 가면 그것이 IP 포트폴리오 설계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식재산의 남의 것을 살펴보고 그걸 통해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했으니 이걸 기초로 회사가 나아가야 될 좀 더 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R&D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를 통해 얻어진 IP, 또 새로운 IP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IP R&D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체적인 개론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기술 분석이라는 부분은 총론에 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과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IP R&D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세 번째 이제 표준 특허는 이 상태에서 내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되어 있는 특허들은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봤을 거고, 이를 통해 이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동향 조사를 끝내고 동향 분석을 끝내고 정성 분석의 과정에서 요소 기술별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요소 기술들이 뭐 대여섯 가지, 심하면 7, 8가지가 나올 텐데, 그 요소 기술별로 기술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기술 트렌드죠. 추이도를 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추이도 안에는 요 특허 하나하나마다가 안에 특허권의 내용들이, 기술의 내용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표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완료하는 조사 분석을 한 시점까지의 이 단위 기술에 관한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 흐름도를 추출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공백 기술에 관련된 방법론을 고민할 때 이와 같은 OS 매트릭스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대안 기술들을 좀 나열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방법들은 무언가, 이 OS 매트릭스 안에는 어떤 기업들은 어떤 방향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면서 현재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이제 최종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요소 기술 앞에 본 부분들을 다른 표로 좀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R&D 이제 시급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 중기적으로 나갈 방향, 장기적으로 나갈 방향에 관련된 요소 기술들의 방향성, 지식재산 확보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IP R&D 산출물은 이와 같은 R&D 방향 도출까지가 최종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서 디테일한 거는 말씀 다 못 드렸지만, 필요하신 부분은 작성드린 이 자료 안에 함축적으로도 담겨져 있고요. 필요하시면 연락